21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6월 5일 본회의 등 개원 일정도 잡혀 있는데요. 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의 첫 출발은 어떤 모습일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법에 따라 5일로 개원일이 잡혀 있죠. 예정대로 개원을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현행 국회법상 임기 개시 이후 7일 이내에 첫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6월 5일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6월 8일이 법정 시한입니다. 이 규정은 1994년도에 마련이 됐습니다. 네. 25년이 지난 동안 아쉽게도 이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법정 시한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여야 원내대표가 저녁에 소주까지 마시면서 회동을 했지만 협상 결과는 없었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의를 반영해서 전 상임위원장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야당에서는 아예 국회 문을 닫겠다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네, 국회 원구성 협상이 관건일 텐데요. 개원 전에 이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될까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경우 김종인 비대위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이 됩니다. 여당 지도부의 사정과 당내부 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야당 인사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협상 권한을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더욱 과정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가 최대 쟁점입니다. 네. 법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안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체계와 자구심사권을 권한을 행사를 해서 또다시 본회의 상정을 막을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2011년 그 회고록에서 그 참여정부의 실패 원인으로 참 중요할 때에 법사위원장의 원구성 협상을 여당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실패를 했다라는 대목을 기술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부분만 보더라도 법사위원장 쟁탈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 또 국민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중재안을 마련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중재안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당에서는 만약 위원장 자리를 양보를 한다면 법사위원회 막대한 권한인 체계와 자구심사권을 폐지를 하겠다. 이런 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중재안이라고 하면은 야당에서도 쉽게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 패스트트랙 정국이나 테러방지법 정국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국회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서는 의장당 구성을 위한 첫 본회의 때부터 파행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재안을 대표성 있게 내놓을 단위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당이 만약 독자적으로 선출을 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는다고 하면은 야당에서는 그 대표성을 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여당에서는 현재 177석이나 되는 거대 과반 그 의석을 확보를 했는데요. 네. 산술적으로 표결을 강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플랜 B가 마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본회의 첫 안건으로 코로나 3차 추경안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민생 지원을 위해서 국회 원구성 강행을 할 명분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주 원내대표는 광주에 와서 5.18 묘지를 참배하기도 하고 또 청와대 회동에도 참석하는 등 약간 협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야당 인사 중에서 가장 협치에 적극적인 사람이 주호영 원내대표인데요. 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 지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무장관의 역할을 맡아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정무장관의 신설을 요청을 했습니다.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협치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구성 협상이 파행을 거듭을 하고 상임위 배정에서 불만족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면은 김종인 비대위가 강공투쟁 모드를 결정을 하고 원내 그 의사결정 주도권이 주호영 원내대표에서 김종인 비대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도 그 원외 인사가 대표를 맡아서 필요 이상으로 장외투쟁이 길어졌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각 당들이 1호 법안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예. 여당에서는 일하는 국회법이 1호 법안입니다. 매달 1일에 상임위를 정기 소집을 해가지고 의회를 정기화하자는 겁니다. 거대
그 의석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정기적인 회의만 확보가 된다라면은 개혁 입법 과제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자신감이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법이 1호 법안입니다. 탈부서를 내걸고 민생에 천착한다는 이미지를 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선 의원들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요. 참 어려운 모습을 반영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